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1번, 명상이 발전할수록 매 순간의 행위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건 지난주에 이윤주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적분 얘기를 했죠. 2차 방정식을 미분하면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포물선의 어느 한 방향일지언정 미분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명상가 입장에서는 이게 미분, 접선을 떠올리듯이 이 순간의 어떤 행위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가로서 지향하는 바가 있죠? 목표. 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내 지금 하는 행위가 내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가리키도록, 그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방법 역시 삿띠죠. 2번, 분별심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거는 지난주에 최은영 선생님 말씀 때문에 나온 건데,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서 계속 나누어서 본다는 것하고 개념적으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없애고자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죠. 근데 탐진치,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은 개념적인 분별심이 그 원인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살면서 이건 좋은 것, 더 가져야 되는 것, 이건 나쁜 것, 밀어내야 되는 것,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어떤 라벨을 붙이죠. 그렇게 계속 분별심으로 라벨을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분별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듯이 분별심도 줄여가야 됩니다. 근데 탐진치를 줄이자라고 해서 줄여지지 않듯이 분별심을 줄이자라고 해서 줄여지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요약, 분별심과 탐진치를 줄여나가려면 결국 아상, 에고가 옅어져 가야 한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에고가 옅어질 때 틀림없이 분별심과 그에 따른 탐진치가 줄어듭니다. 결국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무아의 지혜죠. 에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계속 에고가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흐려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고가 줄어들어가야 돼요. 4번, 명상 중에 좀 더 이완하기 위해서는 아는 마음, 삿띠죠. 아는 마음이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좀 더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은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이고, 집착하는 마음이죠. 실천적으로 마음의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되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5번, 여행의 목적이 새롭게 보기라고 한다면 명상가는 삿띠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보게 됨으로써 그 목표를 추구한다. 이건 신혜원 선생님께서 포르투갈 여행 다녀오셔서 뭐 이런 단상을 얘기하셔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본 건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경치 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여행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시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새로운 세계에 감으로 해서 뭔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보게 되죠. 그래서 명상가는 굳이 물리적으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사띠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계속 봄으로 해서 뭘 발견해요?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상이라는 의미, 삼법인의 처음에 무상이라는 의미, 에버 체인징이죠. 모든 것이 변화한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모든 것이 새롭다. 뉴, 새록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변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명상가는 사띠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굳이 외면을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보게 됨으로써 여행이 목표로 하는 새롭게 보기라는 그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6번, 명상이 발전하면서 초심자 때 알 수 없었던 미세한 번뇌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없던 번뇌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다. 이것도 신혜원 선생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단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런 경험도 하시죠. 명상 초심자 시절을 이제 지나서 계속 명상을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됐는 게 이게 더 이 괴로운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명상 안 할래. 명상만 하려고 그냥 앉기만 하면 이게 없던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나 안 할래. 이런 생각으로 명상을 중단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크나큰 착각이죠. 그거는 없던 번뇌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있던 번뇌들인데 그 미세한 번뇌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마치 없었던 번뇌가 생겨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 맑은 시냇물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흙탕물이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흙탕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맑은 시냇물 아래에 있던 자갈, 이러면 자갈을 번뇌라고 비유를 하면 그 자갈이 없는 게 아니죠. 흙탕물이 흐를 때는 그 자갈, 번뇌가 안 보여서 마치 번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비로소 흙탕물이 맑아졌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자갈이 보이게 되죠. 마치 없던 번뇌가 생겨나는 듯이. 그러나 여전히 그 번뇌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미세한 번뇌들이 좀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명상이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역설. 틀림없습니다. 7번, 법의 조사, 택법각지. 이건 부탁해서 말씀하신 칠각지의 두 번째 깨달음의 요소인데 첫 번째가 염각지라고 해서 사띠이고 두 번째가 담마위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명상할 때 필요한 요소인데 그 택법각지라 함은 7가지 그 깨달음의 요소 중에 유일하게 개념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요. 듣고 읽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조사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지난 주에 박순경 선생님 골프 갔다 오셨지만 아무리 장타를 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비가 나죠. 똑딱이를 쳐도 똑바로만 가면 파도 하고 보기 플레이도 하고 그러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띠가 좋다니까 그냥 줄창 사띠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띠를 하면서 그 견해가 발라야 돼. 아까 1번하고 상통하는 얘기죠. 상통하는 얘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아의 길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트만, 에고를 향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내가 세상을 삿질하면서 실체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계속 변하는 프로세서라고 보는가?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택법각지를 동원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조사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 끊임없는 영점 조정이 그걸 해야 됩니다. 8번.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있죠? 여기서 피해라면 대개 이제 재산적인 피해겠지. 근데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은 내 욕심과 과욕 때문이죠. 역시 탐진치의 문제. 이상입니다. 이상.